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에서 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물에서 물의 기능과 역할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산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운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포팽합, 네 번째는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겁니다. 첫째 증산작용은 이 기공을 통해서 액체의 물이 기체가 돼서 증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의 물이 기체가 돼가지고 증발을 할 때 기와 열이 필요하니까 여본 이파리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공을 통해서 증산되는 물은 어디서 올라와요? 뿌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에서 올라올 때 맹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각종 양분을 같이 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래가지고 양분은 남기고 그리고 뭐예요? 물은 증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운반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 안에 물을 채우고 있음으로써 세포의 압력을 유지를 해요. 세포 팽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할 때 약 1%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물이 올라오면 약 90%는 증산을 하고 10은 세포 팽합에 사용되고 약 1% 정도가 광합성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땀샘에 있는 액체의 물이 기체가 돼서 증발하는 거잖아요. 증발될 때 자멸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시원한 거거든. 마찬가지로 뭐예요? 식물 잎에도 살랑살랑 이렇게 부채질해서 잎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잘 증산이 되면 호흡과 광합성이 활발해져요. 좋아지겠죠. 물류이동이 좋아지니까. 또 증산되는 물이 만약에 여기서 2배가 된다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 이동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상산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 바람의 역할과 바람의 증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물은 H2O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죠. 즉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짝짝꿍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가지고 있는 전자가 8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계에 가장 가까운 s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오비탈에는 뭐예요? p오비탈에는 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옥테트 규칙에서 보면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 최애각의 전자를 몇 개 가지려고 한다? 2개 또는 8개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테트 규칙에서 보면 뭡니까? 산소는 전자가 2개가 모자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에 가지고 있는 전자가 1개입니다. 수소는 2개가 돼야 되는데 1개가 모자르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그래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수소 너 여기 들어와서 붙어 살아.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낑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뭡니까? 수소가 이렇게 하나 줄 테니까 하나 빌려줘. 그래갖고 산소 입장으로 보면 8개, 수소 입장으로 보면 2개. 이렇게 붙어서 사는 극성 분자예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전자를 공유했죠, 서로. 근데 재미난 게 이렇게 수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붙어 있기 때문에 수소가 붙어 있는 쪽은 플러스 극을 나타내고요. 그 반대쪽엔 마이너스 극을 나타내는 극성 분자예요. 이렇게 물이 극성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고 이 전부 물에 의해서 전부 뭡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모습이죠. 이렇게 산소가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극, 그 반대쪽은 플러스 극. 이렇게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 결합을 갖다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운반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나트륨, 이게 소금이거든요. NaCl. 소금인데,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 분자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감싸요.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잖아요. 이거는 물 분자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가지고 실어 나르는 거예요, 물이. 엄청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도
그냥 맹물도 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할 수 있어요. 극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기는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가 이 극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도 전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물은 뭐예요? 전기를 더 잘 통하겠죠. 소금이 진하면 진할수록 뭐예요? 이렇게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온까지 타고 가니까 전기를 더 잘 통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액의 이시농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양액의 비료 성분이 얼만큼 진하게 있느냐라는 것이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율을 가지고 뭐예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토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래가 많은 이런 토양은 입자가 이렇게 입자 사이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밀하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전기가 약간 덜 통하는 겁니다. 점토, 황토흙이죠. 이런 점토 입자가 고운 흙은 뭐예요? 물이 밀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식품을 보존할 때 전부 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간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등어를 갖다 염장하는 거. 그 물은 분명히 있거든요. 수분은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나 썩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등어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전부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놈하고 이 염소라고 물 분자를 전부 이렇게 홀딩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물 분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 뭐예요? 나트륨과 염소가 싸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쓸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개들이 쓸 수 있는 자유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겁니다. 잼을 만드는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잼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꽃감도 뭡니까? 꽃감 속에 들어있는 당이 이렇게 물 분자를 붙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래가는 거죠. 그러면 머스크멜론, 참외, 사과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당을 우리가 완전히 높여놓으면 부패가 안 돼요. 잘 안 썩는다니까요. 왜? 곰팡이나 세균이 쓸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물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운동이 느려져가지고 점점 느려져가지고 얼음이 됐다. 얼음이 바로 고체예요. 얼음이. 분자가 붙들려 있는 거죠. 분자가 붙들려 있으면 뭐예요? 이동을 못해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삼겹살 먹다 남으면 어디다 집어넣어? 냉동실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왜 그래? 삼겹살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이 딱 고정이 되니까 저들끼리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곰팡이나 세균이 쓸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자유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분자 운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녹아. 살랑살랑 흔들려. 그게 액체예요. 이게 물이죠. 이게 물이에요. 그게 분자가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액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고 뜨겁고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기압에서 튀어나가면 뭐예요? 그게 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되면 이렇게 분자 운동이 완전히 활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이 열이기 때문에 이게 융의 열이 필요하고 증발 열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의 상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열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멸이라 그러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물의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소결합, 극성분자니까 저들 극끼리 들러붙어.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팽창이 되니까 어떻게 밀도가 낮아지는가? 가벼우니까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얼음이. 액체의 물은 어떻게 돼요? 살랑살랑 흔들려. 저들이 붙었다 떴다를 뭐입니까?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으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바닷속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거죠. 이렇게 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물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 추워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온도가 몇 도냐? 섭씨 4도입니다. 4도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들끼리 들러붙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팽창이 돼요.
그래서 육각수, 오각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상추가 먹다 남으면, 상추 먹다 남으면 냉장고에 넣잖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의 온도를 몇 도로 잡아요? 0도에서 4도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추 속에 들어있는 물이, 상추 속에 들어있는 액체의 물이 저들끼리 들러붙어요. 그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숨쉬기를 못해요. 이놈은. 숨쉬기를 못하니까 늙질 않죠. 늙지 않으니까 뭡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신선도가. 그리고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냉동한 거. 고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완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냉동이에요. 우리가 식품을 보존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건조하는 방법이죠. 고추 건조하고, 벼도 건조하고, 산나물도 건조하고, 이게 건조시키는 거,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거. 그거는 물을 이 곰팡이나 세균이 쓸 수 있는 물 자체를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가 없지요. 안 끼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물을 키우면서 곰팡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곰팡이병을 없애려면 작물 주변에 있는 물을 말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물을 제어를 해주면 곰팡이가 안 껴요. 그 기술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즉 물이 없으면 곰팡이나 세균도 살 수 없다는 거. 왜? 정식을 못해. 물질 이동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물은 그러면 어떻게 이 뿌리에서부터 이동이 돼갖고 증산이 되느냐? 바로 삼투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물의 세포막은 반투막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용질은, 다시 말해서 용매는 통과를 하고 용질은 통과를 못해요.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용질은 입자가 커가지고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농도가 진한 액하고 농도가 얕은 액하고 이렇게 삼투막으로 반투막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으면 그 저농도의 이 용매가 물이 고농도의 이 용액 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용액이 같은 농도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걸 갖다 우리가 삼투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에서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파리에 올라가가지고 이파리에서 물이 증산이 돼가지고 날아갈 때 물이 어떤 힘으로 올라가느냐 이거죠. 어떤 힘으로. 그건 바로 이파리에 생기는 뭐예요? 광합성. 광합성을 한 세포의 물의 당동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근 세포에 있는 물이 글리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이동된 세포의 물 당도 또 높아지고 그럼 또 이동이 되고 또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가 광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산이에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날아가게 되면 날아가는 양만큼 뭐예요? 세포에 당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물이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정산을 잘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물질 이동이 많고 뭐예요? 빨리빨리 크는 거죠. 당도도 높고. 이게 농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광합성과 정산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프로농업인이에요. 스마트 농업인이고요. 자, 삼투압을 좀 더 알아보자고요. 이게 배추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오이도 마찬가지죠. 오이지 담그고 소금물에 담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 바깥으로 빼 나온다니까. 이게 삼투압이에요. 이 원리로 뭡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이게 열과가 생겼어요. 이렇게 키위도 그렇고 이거 감귤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게 왜 생겼습니까? 이건 병이 아니에요. 이거 물 관리를 잘못한 거죠. 날이 가물어요. 날이 가물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이. 광합성은 그럴 때 하거든.
그래가지고 당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당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비가 왔어. 그러니까 바닥에 뿌리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삼투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딸려 올라가는데 물주머니 재료를 못 만드는 거야. 이게 세포를 못 만드는 겁니다. 물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크기도 전에 뭐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당도가 높은 복숭아를 만든다든지, 당도 높은 토마토를 만든다든지, 포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물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당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돼요. 날이 가물면 뭐예요? 과일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당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림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물 제어를 내가 임의적으로 제대로만 해주면 뭡니까? 최고의 당도를 가진 뭐예요?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뭡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거를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양액의 농도와 비료 성분과 비료 성분을 좀 진하게 주고 양액의 물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광합성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 당도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는 적더라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잎에 당 농도가 진해지면 이렇게 물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삼투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양에 염도, 다시 말해서 이 토양의 농도가 진하다.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못 올라가겠죠. 잎에 당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땅의 농도가 높으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화학 비료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먹고 난 나머지는 땅속에 이렇게 집적이 돼요. 소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금띠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염류가 집적이 되면 30 내지 40cm 깊이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흡수 못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길어야 작물 사이즈 크기에 2배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이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에 어릴 때는 자라다가 이게 나중에 뭐예요? 열매 맺히고 크게 되면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양분도 흡수를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제가 깰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동시 심도 파쇄기라 그래갖고 이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토양 속에 30 내지 40cm 이렇게 염류가 집적이 되면 물과 양분을 흡수를 못하잖아요. 통기성과 투수성도 떨어지고요. 뿌리 뻗음도 불량하고. 근데 이렇게 이게 진동을 주거든요. 껐덕껐덕 여기 편신 캠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껐덕거립니다. 그리고 요거 쇳덩어리가 뭐예요? 두더지 굴을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게 50 내지 60cm 깊이로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면서 뭐예요? 두더지 굴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토양이 이렇게 V자로 깨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틈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염류, 토양에 쌓여있는 그 소금을 밑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잘 쓰기만 해도 약 30% 이상 정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뒷얘기를 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또 농협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빌려도 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본밭을 만들기 전에 기비와 퇴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심토파쇄를 먼저 하세요. 심토파쇄를 쭉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노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 씌우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30% 이상 증수가 가능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 그 안전볼트로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그 부하를 많이 받으면 이게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부분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볼트를 갖다가 좀 그 연질 볼트 약한 걸 갖다 끼웠어요. 그래갖고 뭡니까? 이게 잘 터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속도를 빨리 하거나 토양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땐 이게 터져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TV 이훈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